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부주상골과 동반된 평발 변형의 수술인 부주상골 제거 및 종골 절골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주상골은 뭐고 부주상골이 왜 통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주상골이라는 거는 이 주상골이라는 큰 뼈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뼈라는 의미로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이 부주상골은 정상적인 뼈의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이 안 아픈 사람들 100명을 놓고 엑스레이를 쭉 찍어보면 10명에서 1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주상골이 있으면서 발의 변형, 평발이라든지 후족부가 외반, 종아리에 대해서 뒤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짧은 아킬레스 힘줄 등 이러한 발의 변형과 부주상골이 조합을 이루게 되면 부주상골이 튀어나와 있는 이 발의 내측 부에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발의 변형, 즉 평발이라든지 발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여진 경우,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의 내측, 이 부주상골이 있는 부위에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주상골이 있든 없든 발의 내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뼈 조각 하나, 부주상골이 더 있음으로 해서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환자가 걷지도 뛰지도 못할 만큼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부주상골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동반된 발의 변형이 있다면 꼭 발의 변형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의 변형을 확인하는 게 이 부주상골의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부주상골과 발의 변형 중에서 평발 변형이 함께 있었던 환자입니다. 간단히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의 부주상골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주상골이 있어서 이 부주상골을 제거를 하고 후경골건을 재부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경골건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원래 주상골에 붙어요. 근데 그 중간에 부주상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주상골을 제거를 하면 후경골건이라는 이 힘줄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자리, 정상적인 자리인 주상골에다가 다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을 제거하면 무조건 후경골건을 재부착하는 수술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평발의 교정은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을 합니다. 이건 가벼운 평발일 때 이러한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을 하는데 종골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 뼈입니다. 평발이 되면 발 뒤꿈치 뼈가 이 종아리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됨으로써 평발의 변형을 교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환자는 수술 후 10개월째에 이쪽이 수술한 발인데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10개월째에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걷고 운동 능력도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주상골과 평발 변형이 있으면 뭘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20대 남성이었고 다친 적이 없는데 1년 전부터 발목 내측에 튀어나온 이 부주상골이 있는 부위가 아파서 뛰지도 못하고 10분 이상 걸으면 아파서 절뚝인다고 했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봤더니 이 발의 내측에 튀어나온 부위가 부주상골이 있는 부위가 통증이 있다고 했고요. 이 부주상골의 상태랑 크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더니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이 부주상골이 주상골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양상이 보였고 MRI상에서 이 다른 뼈의 색깔을 보세요. 거무죽죽하죠. 근데 이 부주상골만 하얗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부주상골 부위가 염증의 원인, 통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전체적인 발 모양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 모양을 확인을 했더니 이 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너져 있는, 바닥 쪽으로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의 변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가 아파하는 튀어나온 곳은 부주상골이 있는 곳이었고 CT상 보면은 부주상골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MRI상 부주상골이 하얗게 변해 있는, 부어 있는 소견이 보여서 이 환자의 통증은 부주상골이 유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발의 모양을 봤을 때 평발 변형이 같이 있으니 이를 꼭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평발 변형과 동반된 부주상골은 어떻게 치료하냐? 그래서 확실한 통증 해소를 위해서는 부주상골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평발 변형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부주상골 수술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주상골을 제거를 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을 이 실이 달린 나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주상골 수술은 이루어졌고요. 이게 제거된 뼈입니다. 그 다음에 평발 수술은 발 뒤꿈치 뼈를 잘라요. 그리고 이 끝을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면 평발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는 이 종아리뼈에 대해서 이 발 뒤꿈치뼈, 이 종골이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돼요. 근데 평발인 환자는 아치가 무너지잖아요. 여기 옆에서 보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뒤꿈치뼈가 이 정강이 뼈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무너진 아치를 되살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 이 뒤꿈치뼈인 종골을 잘라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 아치가 확 살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 되고 경도의 평발에서는 이 수술만으로도 잘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부주상골 및 평발 교정 수술의 과정은 어떠했냐? 최소 3박 4일 입원하고 척추 마취합니다. 그리고 수술시장에서는 재워드리는데 이유는 수술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 후 2일간은 통증을 조절을 하고요. 통기부스랑 목발 절대 디디면 안 됩니다. 6주간 해야 되고 그 다음 보조기 6주 하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을 복귀합니다. 결과를 좀 확인을 하면 수술 전에 있었던 부주상골이 수술 후에 깨끗이 제거가 된 게 확인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실이 달린 나사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아주 작아요. 1, 2m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뼈 안으로 들어가면서 떨어졌던 후경골건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다시 부착이 되고요. 수술 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평발 변형이 뒤꿈치 뼈를 절골해서 내측으로 밀어주는 수술을 하니 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환자의 부주상골 제거가 잘 됐고 평발 변형도 잘 교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주상골도 제거하고 뒤꿈치 뼈도 절골해서 잘라서 움직여도 환자가 수술 후에 잘 걷고 잘 쓰냐? 잘 걷고 잘 씁니다. 그래서 환자 수술 후 10개월째 걸음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요. 수술 후 10개월째 까치발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까치발도 잘하죠. 이 까치발이라는 거는 근력에 더해서 균형 감각까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운동 능력을 굉장히 잘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10개월째에 건강한 발걸음도 회복했고 까치발도 가능했죠. 젊은 남자 환자가 발목 내측이 아파서 뛰지도 못하고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면 치료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해서 잘 걷고 잘 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환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수술 후 10개월 차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주상골과 동반된 평발 변형의 수술. 부주상골의 통증은 발의 변형과 연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의 변형을 꼭 확인을 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주상골의 통증과 연관이 된 발의 변형은 대표적인 게 평발,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 그리고 발의 뒤축이 종아리뼈에 대해서 바깥쪽, 외측으로 빠져있는 이러한 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주상골과 동반된 평발 변형이었죠. 근데 환자는 부주상골이 튀어나온 부위가 아파했으니까 부주상골을 제거하고 부주상골에 연결되어 있던 후경골건을 다시 주상골에 부착하는 수술을 한 거고요. 평발은 경도의 평발이었기 때문에 평발 변형 교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술인 종골의 내측 이동 교정 절골 수술을 한 겁니다. 이러한 수술은 척추 마취를 하고 저희가 재워드리고요.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 6주, 한 달 반 동안 통기부스하고 목발해야 됩니다.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해요. 부주상골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젊은 남자 환자한테 그리고 젊은 여자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질환입니다. 걸을 때마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과 저의 지식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저의 지식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드리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